출장 얘기 좀. 네. 그러면 네. 출장을 제가 이 인터뷰를 위해서 조금 몇 개국을 갔다 왔나 세보니까 네, 몇 개국? 제가 한 10여 년 회사를 다녔는데 네. 12개국에 18도시를 갔더라고요. 18도시? 네. 12개국이 어디예요? 그러면 주로 유럽은 뭐 많이 갔을 것 네, 같고. 유럽에서 많이 돌았고 어. 북미에서도 도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를 네. 조사를 하느냐고 네. 4개 도시를 찍었거든요. 어디? LA, 네. 샌프란시스코, 네. 시카고, 네. 뉴욕이요.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느낌이? 아, 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가서 출장을 다니는 게 뭐지? 그냥 시장 조사하는 거? 저는 2가지 종류의 출장을 다녔는데요. 네. 하나는 박람회를 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를 리딩하는 네. 권위 있는 그런 그 박람회가 네. 있는데요. 네네네. 가장 유명한 게 밀라노의 밀란페어 가구 전시예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한 해를 이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네네. 네. 저희가 패션쇼 보잖아요. 패션쇼 캐더크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똑같이 그런 쇼들이 있구나. 있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파리의 메종앤 오브제. 그거 뭐야? 메종? 집인가 봐? 네, 메종앤 네네. 오브제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구 홈 테이블 박람회? 데코 아. 수준의 것이 네. 굉장히 조금 광범위하게 큰 네네네네. 규모로 있어요. 제가 이게 1년에 2번 있어요. 1월이랑 9월에. 그래서 4월에 있는 밀란 페어를 보기 전에 유행을 조금 트렌드를 빨리 느끼고 싶다 하면 1월에 매종을 가보면 돼요. 그리고 9월의 매종은 네. 살아남은 트렌드들이 네.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렌드가 나오다가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괜찮은 게 살아남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얘네들은 지금 가구잖아, 가구. 가구인데 가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트렌드가 흐름이 있어요. 네. 패션이랑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이제 트렌드를 표면화시켜요. 그럼 이것이 패션이 다 가전이랑 어떻게 다 연결이 되나? 그게 연결이 돼요. 어렵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소재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포근한 소재감이 유행이다 하면 패션에서는 뭐 이렇게 울이라든지 니트 종류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인테리어에 소파 위에 아, 솔이 걸쳐져요. 네, 그런 유행. 그리고 그러면은, 퍼가 나오고. 네. 그렇지. 그럼 그게 가전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가전으로는 소프트 터치감이 이제 스프레이드 된 그 후가공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나 되게 궁금한 게 우리가 옷이나 이런 것들은 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뭐 구입을 할 수가 있지만 가전 같은 것들을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산업군별로 음. 트렌드의 주기가 달라요. 아, 그렇지. 네, 가장 빨리 변하는 게 패션이에요. 패션. 네. 네. 패션은 거의 분기마다 FWSS가 나오잖아요. 그 분기별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 가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길게 가죠.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했던 거 아직까지 쓰는 맞아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만큼 인테리어는 저희가 막 자주 바꾸지 네, 않잖아요. 네, 실증 네, 나지 않고. 네. 그래서 메인스트림 그 타임리스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각 산업 보면. 네네네. 그게 있어서 그걸 유지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산업군별로. 그런 건 있겠다. 그때에 또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새로운 게 또 필요할 패션에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백이 조금 들어갔으면 네. 저희가 집 전체를 바꾸지 않잖아요. 네, 맞아, 그냥 맞아. 소파의 맞아. 쿠션 일부를 바꾸죠. 맞아. 그런 식의 롤링을 해주시면은 트렌디하면서도 메인스트림은 내가 원하는 스트림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 또 디자이너들끼리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요. 또 디자이너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의 어떤 특성이나 네. 어떤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돼요? 디자이너는 일단 호기심이 좀 많고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해. 네. 미술 같은 거 해보려고 생각을 우리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어떤. 호기심이 많고 조금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거를 항상 찾아야 하니까 저희는 관심도 많아야 되고 폭이 넓어야 되고 네네. 그럴수록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 하면은 저는 사실 패션 디자이너 이런 분들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LG전자의 디자이너가 지금 몇 명? 지금 한 4,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계실 때는 몇 명? 4,500명? 네, 됐어요. 전자회사의 디자이너가 4,500명씩이나 된대요. 근데 디자이너들도 좀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네, 약간 지적이고 경험 중심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경험. 조사를 베이스로 한다든지 검증되고 정제된 무엇인가 명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천재성, 약간 창의성, 그 약간 라인 하나로 이렇게 승부하는 어떻게 저런 면을 어머, 만들었지? 그래? 그냥 막 스스 느껴지는. 그리는데 막 나오는 이런. 스케치를 별로 안 하시고도 네.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디자이너 안에서도 좀 어떻게 다른 그러지? 것 그런 같아요. 분들은 뭐지? 그냥 타고난 건가? 감각은 저는 어느 정도는 타고났고 본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 분야를 보고 연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다. 근데 그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형태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컬러랑 소재 쪽으로 전향을 한 거거든요. 아, 네. 그게 다르구나. 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뭐지? 형태감은 뭐예요? 이런 거 이게 형태를 형태감은 만드는 거? 예, 면이 유려하고 음. 이 얄값이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꺾이고 어떻게 면이 만나야 예쁘고 다치지 않으면서 유려하고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아요. 되게 미니멀한데 네. 심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면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네. 소재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거를 거고 이제 어떠한 소재로 할 건지 그거는 사실 그 제품의 티어별로 다르거든요. 비싼 소재를 쓸 수 있는 제품 티어가 있고 저렴하게 많이 뿌려야 되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죠. 네, 단가에 의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최적의 하모나이즈를 찾아주는 게 CMF가 담당하는 일이에요. 카이스트에서 예전에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 때 어느 손잡이 어떤 부분을 많이 터치하는지 조사를 해요. 그것도 디자인 요소예요? 네. 카메라를 장착해서 제품에 사람들이 처음에 제품에 왔을 때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보는지 그리고 미술과 디자인은 다르거든요. 네. 아, 그래요? 미대 안에 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대 안에는 순수 미술이 있죠. 네, 뭐 이런 판화도 게 있고 조각도 있고 그렇고 디자인은 조금 다른 게 이거는 매스 프로덕팅 베이스예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나만의 예술을 해서는 팔 수 없어요. 되게 과학적인 거네, 그러면. 네, 모두가 억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네, 단가도 맞아야 되고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모든 구조가 맞아야지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고려돼야 돼서 예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네.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디자이너랑 되게 다른데 그러면? 네. 감성을 가져와서 네. 쓸모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 우리가 좀 모르는 사람들은 디자인이라 그러면은요, 되게 그냥 감각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쁜 시작된 거. 게 예쁘게 꾸며줘가 디자인으로 시작되었는데 해외에선 그렇지 않아요. 건축가가 의자도 만들고요. 의자 안에 건축에 들어가는 과학이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네. 의사이자 뭐 과학자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다각도로 네네네네. 하잖아요. 예술 작품도 그리고 네네네. 이게 사실 학문이란 게 어느 수준에 이르면 다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통하잖아요. 네. 서로의 분야를 존중하고 이제 같이 일해야지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갈 때 네. 내가 어떤 분야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를 아사무사하게는 알고 있었죠. 근데 디자인 안에서는 또 나눠지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정하되 너무 명확하게 빨리 발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역량이 고루 갖춰져야 네. 이해하면서 자기 걸 쌓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을 하겠다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그리고 디자인이다 순수 미술은 아니다 이렇게 크게는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디테일한 거는 본인이 경험하면서 정하고 그 이제 사회 첫 발을 어느 쪽으로 떼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쪽에 인맥이 맞아요. 쌓이고 네.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맞죠. 우리가 뭐 학부 4년을 뭐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는 욕심이에요. 맞아, 네. 욕심인 거야. 자기가 해보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맞아, 네. 맞아. 학부 4년 한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그걸로 평생을 맞아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그 전자회사에서 10년 넘게 디자인을 하셨던 선생님인데, 대략적인 거, 저도 잘 이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대략적인 거를 한번 이제 여쭤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